화면을 바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빠지네요. 빠지고 있습니다. 에어포스 1 미향의 이륙, 벌써 이륙을 했네요. 근데 아무런 발표도 안 하고 이륙을 한다고? 그러니까 장이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일단은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또 요동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이렇게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죠? 다시 붉게 물들었다. 그래서 이제 비트가 꽤 많이 하락을 했고, 지금 이제 알트가 좀 버텼다가 지금 조금 더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상당히 좀 버티고 있는 알트들이 보이긴 하죠. 일단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어제 요때가 이제 밑에 보시면 새벽 3시 FOMC가 열렸던 그 시간이거든요. 그 전부터 좀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비트코인이. 이게 지금 15분봉인데, 그래서 3시가 되자마자 하락을 보이고, 이제 요때 더 많이 하락을 하면서 109.2K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요때가 이제 3시 반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연설이 3시 반 있었거든요. 트럼프 연설이 시작이 되고 나서 더 하락을 했다가, 그래서 109K까지도 찍었다가 반등을 했지만 지금 살짝 다시 내려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그러면 미증시는 어땠느냐? 미증시도 다우존스 마이너스 0.16, S&P 500은 0%, 나스닥은 0.5%로 상승 마감을 하긴 했지만, 요 히트맵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붉습니다. 물론 빅테크의 이 기술주들은 좀 초록색이 보이고, 이 엔비디아도 어제가 지금 2.99, 3%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그 전날에 엔비디아가 5% 정도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엔비디아가 그나마 이 3대 지수를 그나마 방어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아니었으면 다 하락으로 전환됐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좀 붉죠, 그죠? 그러니까 미 증시도 지금은 좀 불안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간밤에 중요했던 것은 FOMC였어요. 그 결과 이미 아시죠?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미 금리 인하는 우리가 0.25% 포인트 인하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고, 그대로 25bp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양적 긴축을 종료를 하겠다라는 것을 설마 하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어느 정도 이게 월가의 12월 양적 긴축이 이제 모두가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월가에서 나왔던 그 얘긴데, 이게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12월 양적 긴축에 대한 그 기대감이 막 크고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얘기가 이렇게 막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크게 나오진 않았었는데, 이제 일부 매체에서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봤는데 결국에 진짜 발표를 한 겁니다. 트럼프가 발표를 했다. 그럼 일단 유동성을 쪼이는, 이때까지 돈줄을 쪼였던 이 양적 긴축 종료를 선언을 했는데, 솔직히 호재잖아요. 호재인데, 그런데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왜 하락을 했느냐? 파월의 Far From It, 셧다운 속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제동을 걸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보시게 되면 파월 의장은 12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사전에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말에 더해 이번 결정이 기정사실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far from it이라고 말한 건데, 그러니까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 12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발언하고 나서 하락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 파월의 이 발언으로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었다라고 해가지고 하락이 나왔다라고, 이제 그 하락의 원인을 여기서 찾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요걸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차기 FOMC, 그러니까 다음 FOMC에서 금리 방향성을 파월이 확답을 해준 적이 여태 있었나요? 지금까지? 다음 FOMC 때 금리를 인하할 겁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있었나요? 단 한 번도 없었다. 파월은 늘 얘기했었습니다. 뭐라고?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12월 달에 있는 마지막 FOMC도 그때 금리 인하를 지금 확신할 수 없다. 매번 똑같은 말을 어제도 했던 거예요. 새벽에 FOMC 파월도 기존과 동일했던 그 패턴에
발언을 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락의 원인으로 보고 이제 하락이 실제로 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시장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비트는 솔직히 아니고 우리가 자산시장의 바로미터로 보는 미 증시를 봤을 때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 그래서 하락의 재료를 파월의 발언에서 찾은 것 뿐이다. 만약에 어제 시장이 상승을 했다면, 시장이 상승했을 그 시기여서 상승이 진짜 나왔었다면 양적 긴축 조기 종료 발표, 이것을 상승의 재료로 이제 삼아서 이제 보도는 이렇게 하겠죠. 양적 긴축 조기 종료 발표. 그래서 시장이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솔직히 어제가 정말 이게 하락의 진짜 원인이었을까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락의 재료로 그냥 쓰인 것뿐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제가 시장에서 또 하나 배운 것이 2025년 8월 22일, 그래서 어제도 체크했었죠. 이때가 잭슨홀 미팅 때, 그때가 그 충격의 PPI 이후로 계속 하락하고 있었는데 8월 22일 잭슨홀 미팅 때 파월이 비둘기적인 발언을 막 했어요. 금리 앞으로 인하하겠다라는 것을 딱 하면서 이제 9월 달에 실제로 금리를 인하를 했었죠. 그렇게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고 나서 시장이 급등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다음부터 줄줄줄줄 해가서 더 그 상승을 했던 그때보다 더 많이 하락을 했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이 결국 상승 재료가 있어도 때가 되지 않으면 일시적인 상승일 뿐 시장은 다시 하락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현재 미 증시가 최근에 며칠간 계속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파월의 발언이 하락 재료로 사용이 됐다. 그러니까 어제 보시게 되면은 아직 나온 건 없네요. 3시에 금리 인하 이제 25bp 인하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3시에 딱. 그리고 나서 3시 1분에 연준이 양적 긴축을 바로 종료를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112K를 상회를 했지만, 그런데 미 증시를 보시게 되면 이때 이제 이게 지금 5분 봉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금리 발표하고선 위아래로 지금 막 흔들렸다라는 것이 윗꼬리, 아랫꼬리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조금 보시는 것처럼 3시 1분이니까 바로 그냥 이때 봉에서 이제 양적 긴축 종료를 선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지금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으면 그 소식이 나왔을 때 희소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올라야 되는데 결국에는 오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상황이다. 그 상황에서 이제 3시 반, 이게 보시면 이게 크게 내려갔을 때가 딱 3시 반이거든요. 3시 반에 이제 파월이 발언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12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 보면 안 된다, 확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재료 삼아서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함께 이때 하락을 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은 이렇게 나오고 미 증시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비트는 미 증시의 방향성과 함께, 그러니까 솔직히 미 증시는 지금 무역전쟁 그 확장판이 터지고 나서 그 당시에는 충격이 좀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이거를 다시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그 당시에는 충격이 좀 있었지만, 이때였잖아요. 그 당시에 충격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더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빈 공간이 나올 정도로 지금 쭉쭉쭉쭉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이 좀 가파르게 나왔었다. 근데 물론 비트코인은 그런 흐름이 아니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비트는 매크로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미증시의 방향성과 큰 그림에서는 함께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비증시가 추락을 하니까 결국엔 비트도 함께 그 방향성에 맞춰서 흘렀다. 안타깝지만. 그렇다면 현재의 이 비트의 흐름은 어떠하느냐. 이것을 지금 15분 봉이니까 일봉으로 볼게요. 지금 떨어지네요. 어쨌든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일봉으로 볼게요. 보시면 FOMC 이후로 지금 109.2K까지, 근데 지금 더 하락을 했네요. 어제 그 저점보다 더 깨고 내려갔다. 그러니까 아까 전만 해도 여기가 오늘 일봉이 양봉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102K 하고 요 저점하고 요때 저점을 쭉 이으면은 이제 어제 하락이 딱 요 저점을 이은
요 상승 추세선에 맞닿아서 깨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이 여기를 깨느냐 안 깨느냐가 지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깨고 내려가고 있다. 그죠? 그러면 요 선이 아니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쭉 거보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06K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직 지금 저도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위아래로 흔드는 그 움직임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일단 오늘 일봉이 여기를 회복을 하는지 봐야 되고, 만약에 아니면은 이제 좀 더 하방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W자 패턴을 말씀을 드렸어요. W자 패턴을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일단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격대가 117K였습니다. 이 117K를 회복을 하느냐, 여기를 넘어서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가격이다. 그래서 실제로 117K를 터치를 못했지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16.9K거든요. 117K대를 터치하지 못했지만 116.3K까지, 여기 보시면 116.3K까지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 기준은 또 116.4K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를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드렸던 것도 117K가 중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시기상 이 에이펙, 이 정상회담이 있을 때가 호재 소멸로 인해서 하락의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 W자 패턴을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상당히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죠. 그죠? 상당히 비슷하게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쓴 게, 아직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만약 방향을 다시 상방으로 틀지 못하면 하방의 가능성이 지금 열려있다 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그려놓은 그림대로 봤을 때 여기가 대략적으로 한 106K 대였거든요. 106K. 근데 이제 시기상으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근데 지금 만약에 고쳐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갈지 모르고, 아니면 이렇게 지금 떨어지는 거와 맞춰서 보면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를 본다면 한 104K까지도 104에서 106.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이 일봉상에서 저점, 그래도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깨지 않는 거기로 본다 했을 때 요 가격대, 현 시점 가격대를 보면 한 106K 정도입니다. 106K. 그러니까 한 106K에서 한 104K까지는 좀 열려 있지 않나. 일단 아직 정상회담 그 결과가 나와봐야 되는데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어쨌든 하방의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W자 패턴을 그릴 수 있다. 근데 정말 진짜 신기하게도 제가 이때도 W자 패턴 말씀드렸는데 정말 W자 패턴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올라갈 줄 알았는데 다시 꺾이면서 똑같이 또 W자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W자 패턴을 만들고 이제 이 상방을 볼 수 있느냐, 여기 이 상방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확신이 있느냐, 이게 또 문제죠. 여기서 또 이제 하방을 꺾이면 이제 진짜 비트코인은 이제 시즌 종료로 가나 보다. 여기가 진짜 고점이었고 126K가 고점이었고 시즌 종료로 가나 보다. 이런 생각이 상당히 들 겁니다. 이제 투자자들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시기가 다시 찾아왔다. 그래서 일단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주요 이평선을 보시게 되면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 21선을 깨고 내려왔는데, 제가 이걸 쓸 때만 해도 201선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부터 하락을 했으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51선 여기가 깨지면서 51선, 121선 지지 테스트가 실패를 했다. 그런데 어제 일봉이 또 하락을 하게 되면서 21선도 뚫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를 회복하는지 여부가 체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써놓은 건데 지금 더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는 201선을 지지 확인을 했으나 테스트도 병행 중이다 라고, 아까는 여기 양봉이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도 병행 중이다인데 결국엔 지금 뚫고 내려온 겁니다. 그렇고 내려왔다. 지금 200일선도 또 깼다. 그러니까 또 이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또 고조돼 그 시기가 왔다. 그럼에도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본 것은 지금 또 어떻게 변했는지 볼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비트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알트들은 버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보시면 어제도 비트가 이제 FOMC 이후로 하락을 하고 그랬지만 상대적으로 알트는 선방을 했고 비트가 더 많이 하락을 해서 어제
뭐 그렇다고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0.75%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1선을 깨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지금도 비트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알트는 좀 버티고 있다. 그래서 어제 비트 하락에 나름 알트들이 버티면서 비트 도미가 하락을 하고 21선을 깨고 내려왔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21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어제 그러니까 알트가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알트들은 지금 어느 정도 바닥 가격에 이것도 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만약에 비트가 더 쏟아내는 움직임이 나오면 이제 그때는 더 쏟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버틴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알트가 상승할 수 있는 그 투심은 조금 살아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는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알트는 다시 요 고비만 넘기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 심리가 지금 살아있긴 하다. 근데 그 심리까지 또 무너지는 그럴 정도의 비트코인의 하락이 나온다면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현재 그 상황으로 봤을 때는 비트 도미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알트들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 요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이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나올지,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이 만약에 기본적인 합의는 지금 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아까 그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얘기하면서도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합의는 했다. 그래서 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뭐 많진 않지만 어쨌든 소량이지만 구매를 했거든요.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런 먼저 이제 그 미국산 대두를 중국이 구매를 함으로써 이게 화해 제스처다라는 그런 기사까지도 나왔었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지금 합의는 어느 정도 됐지만 이제 세부적인 뭔가의 합의가 뭔가 지금 안 돼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건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차차 조금 더 합의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지 않는 한 합의는 한다. 근데 이게 이제 서로의 어느 정도 기싸움이 있는 거죠. 또 그리고 또 중요한 이 패권 다툼도 있으니까 특히 이 국가 안보에 달린 민감한 부분에서는 서로 한치 양보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합의가 이끌어지지 않아서 이런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아직은 구체적으로 뭔가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봐야 된다. 오늘의 움직임이 어떤지 봐야 된다. 그래서 일단 요 두 개의 추세선을 두고선 여기를 오늘 나중에 말아올리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여기를 말아올리는 그 흐름이 나오는지 지켜보고 만약에 또 떨어지면은 이제 여기는 좀 지켜줘야 되는데 이게 한 106K 정도. 그리고 만약에 이 W자 패턴에서 그 추세로 봤을 때는 어디였죠? 봤을 때는 한 104K, 현재 시점에서 한 104K. 근데 여기를 더 뚫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큰 그 상승 채널을 말씀드렸던 지난 4월 달에도 제가 여기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시즌 종료 아니다라고 했었던 때가 이 파란 색깔의 상승 채널이거든요. 여기까지 본다면 아직 남았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시점은 한 95K거든요. 95K. 근데 이제 100K가 깨지면 진짜 곡소리 날 겁니다. 진짜 곡소리 나고 이제 시즌 종료 맞다라는 분석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일단 거기까지 가는 것은 의미 없다고 저는 아직은 생각이 들고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이걸 봐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시점은 이 W자 패턴을 그리는 이런 흐름이 지금 이대로 지금 흐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방으로 가는 것을 믿느냐, 내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일단 어제 확신을 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있고 그래서 제가 내일 말씀드릴 거지만 오늘 새벽에 연준이 양적 긴축 발표했잖아요. 그 시기가 이제 12월 1일인데 한 달이 더 남긴 했는데 어쨌든 그 얘기는 유동성이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에 우리가 돈의 흐름을 보면 된다. 그리고 지금 미증시가 불안하잖아요. 그죠? 미증시도 전체적으로 붉게 이제 물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이제 빅테크, AI를 이끄는 빅테크들과 또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가 꺾이지 않았어요. 엔비디아가 꺾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AI 버블은 아직 더 간다는 얘기입니다. 더 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AI 버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축을 말씀드렸죠. 하나는 AI, 하나는 암호화폐. 트럼프가 지금 이 장을 이끄는 두 가지 그 축을 지금 AI와 암호화폐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꼭 굳이 트럼프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시대가 끌고 가는 이 두 가지 축이 엔비디아하고 암호화폐다. 근데 지금 암호화폐가 죽쓰고 있잖아요. 근데
반드시 부활한다. 반드시 부활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저는 진짜 확신이 정말 왔거든요. 왜냐면 그냥 유동성을 보면 됩니다. 유동성을. 그래서 근데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다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앞으로의 정말 그 기회는 어디에 있느냐? 알트에 있다. 알트에 있다. 근데 이게 되게 리스키한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맞는 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하이 리턴을 원하면은 하이 리스크가 필요한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린 얘기를 내일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좀 불안하지만 결국에는 이 상방을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이 뷰가 보이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 이게 보이는지. 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해서 준비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 하시는지 또 보고선 리플 일단 현재 상황을 또 볼게요. 리플 가격만 일단 볼까요? 3,800원까지 또 빠졌네요. 일단 또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골드가 21%나 빠졌는데 돈이 다 어디로 간 건지 그러니까 골드가 어제도 빠졌습니다. 어제까지도 빠졌다. 어제까지도 빠졌다. 아까 골드의 방향성만 봐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민트님께서 제가 국장 가면 코인 떡상할 것 같아서 못 가요. 민트님. 근데 국장 더 갈 겁니다. 국장 지금 고점 아니다. 국장 더 간다. 그래서 아마 상당수 많은 분들이 국장으로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국장으로 넘어갈 거다. 근데 금 가격도 똑같아요. 금 가격도 최근에 떡상하니까 금에 대한 이제 금 모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으로 실제 막 매수한 분도 있고, 저희 소통방에서는 금 팔았다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대중들은 금을 사고 있다. 금 산 게 얼마 좀 더 되긴 했습니다. 근데 결국 더 올랐었고, 그러니까 국장도 더 오를 거라 봅니다. 국장도 더 오를 거다. 호연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뭔가 방향성이 하방으로 좀 틀었는데, 그래도 109K까지는 회복을 했네요. 불장 사이클 변동 설마 했는데 예상한 시기에는 안 올리네요 라고 조우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대불장년 또 자빠지네, 계단식 하락 둥둥둥님 회담 뭐 잘못된 건가요? 라고 하는데 아직 뭐 구체적인 건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 특별히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본적인 합의했고 일단 몇 가지는 아직 미뤄졌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로 보고 하락의 재료로 보고선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기상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시기상 이것이 호재 소멸로 되면서 하락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117K를 돌파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를 넘어서지 못하면 다시 하락으로 향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진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 자신했으면 다 팔고 여기서 밑에서 죽겠다 하겠죠. 근데 이거를 117K를 진짜 넘을지 안 넘을지 모르니까. 근데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런 W자 패턴이 어느 정도 보이는, 이 117K를 기준으로 봤을 때 보이는 흐름이었으니까 딱히 미중 정상회담이 어떻게 결과 나올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방을 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한번 지켜보자. 다시 또 109K, 108K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자. 비트코인 하락하는데 비트 도미도 같이 하락합니다. 그죠? 우리가 조금 전에 체크했죠. 아직도 비트 도미가 더 하락을 하고 있다. 미중 회담에 성과가 없었네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장이 또 불안에 떨고 있는데 한번 일단 지켜봅시다. 지켜보자. 일단 그럼 XRP 볼까요? XRP 보면은 3,788원까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요 단기 고점을 넘어서는 게 쉽지가 않다. 요곳을 XRP로 좀 볼까요? 근데 그 자리가 굉장히 화면으로 보시면 지금 보시면 폭락을 하고 반등을 했던 요 자리를 아직 넘어서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 자리가 지금까지 이 지지대 역할을 했던 딱 그 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항대로 바뀐 거죠. 그죠? 저항대로 바뀌어가지고 이때 이제 계속 몇 번의 지지를 받았던 그 지지대가 이번 대폭락으로 인해서 떨어지고 반등을 했지만 여기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이번에도 결국 넘어서지 못하니까 지금 다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 그만큼 이제
강한 지지대가 저항대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결국에 이 주요 이평선, 일단 21선, 300일선, 200일선 넘기고 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300일선이 꺼졌네요. 300일선까지 키면은 결국에는 어제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다시 200일선, 300일선이 다 깨졌다. 아직 21선을 깨지 않았는데 21선에 지금 또 지지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플도 지금 또 다시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응축의 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1선은 아직 위에 있잖아요. 그 응축의 힘은 계속되고 있고, 근데 어제가 17이었거든요. 어제가 17, 그러니까 20일에서 어제 17인데 17.9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지금은 17.0이니까 그래도 한 1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응축하기는 했다. 지금 이제 계속 또 응축하는 힘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정비의 시간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리플도 말씀드리는 이 큰 그림, 그럼에도 지금 2.51달러를 보이고 있으면서 이 오렌지색의 이 박스권을 여전히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 이 삼각 수렴 돌파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큰 대폭락이 나오면서 한때는 깼지만 결국에는 또 위로 올라오긴 했어요. 이 삼각 수렴 하단의 지지를 아직은 그래도 또 받고 있긴 하다. 그래서 진짜 이 큰 그림을 봐야 되거든요. 이 분석가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10월 29일 어제 나온 분석인데, 이 분석가도 보수적인 3파 파동의 타겟은 10달러 이상입니다. 그래서 뭐 사소한 시장의 비효율성이 있지만 뭐 거의 1년 동안 명확한 그 누적되고 견고한 가격의 하한선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차트를 첨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위치에 있는 거고, 저 위치에 있는 거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할 거다.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기서 뭐 3파가 지금 21달러 또 다시 그리고선 한 8달러 선까지 떨어지고 다시 34달러까지 가는 이런 그림을 그려놨는데, 정말 엄청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진짜 갔다고 했을 때 이게 일봉인데 압축을 해놔서 이게 보면은 2027년도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2026년. 그러니까 뭐 이 기간하고는 뭐 크게 지금 뭐 대충 그렇겠죠. 이 기간을 지금 염두하고선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상방을 볼 수 있느냐 이거죠. 이거. 이 상방을 볼 수 있느냐. 큰 그림에서 이런 그림을 가는데 이것을 내가 이때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이건데, 근데 이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불안하실 겁니다. 정말 불안하다. 왜 안 오를까? 진짜 이게 시즌 종료로 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근데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저희 어제 소통방에도 한 가지 그 질문을 던졌거든요.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투자자들, 개미들, 우리처럼 애초에 이 코인을 했던 사람 말고 개미들, 그냥 일반 이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코인장에 들어오고 싶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안 들어오고 싶을까? 그 질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왜 안 들어오고 싶을까? 생각을 해본다면은 저는 답이 나온다. 저는 진짜 대불장은 반드시 나오거든요. 반드시 나오는데 그게 올해가 아닐 가능성은 커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올해 나올 가능성은 이제 작아졌다. 큰 상승은 내년에 나온다라고 생각이 약간 이제 변화가 생겼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4분기가 계속 안 좋을 거다는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진짜 상승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 개미들, 기존에 있던 코인러들 말고 일반 개미들이 지금 코인 시장에 들어오고 싶을까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지금 들어오고 싶을까? 그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올해는 좀 힘들겠다. 그러니까 상승이 안 나온다는 게 얘기가 아닙니다.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진짜 대상승 있잖아요. 진짜 대상승. 그거는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가지고 자료해서 라이브 방송에서 멤버십 이제 방송이니까 금요일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보자. 진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한을 정해두지 말고 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봐야 된다. 그래서 버티면 옵니다. 한 가지만 보세요. 한 가지만. 제가 어제 썸네일에도 이 말씀드렸던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국장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날아가고 있다.
지금 현재도 날아가고 있나? 그래도 선물시장 꽤 회복을 했네요. 그래도 마이너스 전환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코스피에 지금 사람들이 포모가 지금 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 포모가 일고 있다. 지금 미 증시도 지금 하락 전환하고 있는 그 선물시장이 하락 전환하는데, 근데 코스피는 아직도 플러스다. 아직도 플러스다. 그러니까 지금 포모가 일어나고 있다. 국내 증시에. 그러니까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쏘잖아요. 그러면 코인장 탈출은 이제 지능순 얘기 나오죠. 그죠? 코인장 안 오를까? 옵니다. 온다. 근데 다만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보는 거죠.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4분기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보긴 하지만 진짜 상승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진짜 큰 그림 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주식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 이제 부방장님이시거든요. 민트님께서도 이렇게 이제 그 국장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이제 내가 넘어가면 코인장이 떡상할 것 같아가지고 못 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그만큼 국장에 대한 포모를 느끼고 있다. 어제 제가 그것도 봤어요. 어제 이제 지금 시점에서 국장 갈래, 미장 갈래라는 그 영상이 어제 날짜로 올라왔거든요. 그게 싱글파이어라는 그 유튜버인데 돈 버는 사람들, 자산 증식 한 사람들이 나와서 인터뷰하고 그러는 건데 가끔 이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디에 투자를 하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거에 답변을 하는 건데 상당수가 이제 국장을 지금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국장을 투자를 해야겠다, 하고 싶다라는 그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지금 사람들이 국장의 포모를 느끼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 넘어갈 것으로 봅니다. 국장은 좀 더 오르고 아마 코인장의 소외는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4분기가 계속 하락한다? 그건 아닙니다. 일단 저는 당연히 상방을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찍고 올라갈 거로 봅니다. 이때도 올라갈 것으로 본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진짜 대불장, 코인 대불장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올해가 아니라 진짜 대상승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어떤 질문 하시는지 보시고 슬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비아 소령님께서 W 찍고 가겠지요. 시즌 종료면 알트는 박살 나겠는데 전 아니라고 봅니다. 코인 대통령 가족들인데 설마 시즌 종료는 아니라 봅니다. 라고. 그쵸. 저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암호화폐가 쉽게 꺾이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꺾이지 않는다. 양재현님, 비트는 100K 깨져야 가벼워진다. 근데 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100K 깨지면은 곡소리 날 겁니다. 그러니까 100K를 기준으로 보는 분들이, 저도 마지노선을 100K로 봤잖아요. 100K를 깨지면은 진짜 시즌 종료가 맞다라고 선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많은 패닉셀이 또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 어려워질 텐데 일단 한번 지켜보시죠. 근데 사실 100K가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지금 108K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다. 하지만 100K가 깨진다 하더라도 저는 더 밑으로 깨지 않을 거라 봅니다. 여기 100K 깨지잖아요. 전 매수세가 어느 순간 확 붙어서 다시 말아 올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진짜 바닥을 찍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도 100K를 진짜 찍을까?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럴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40%는 더 빼야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40%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어느 정도 알트들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40%가 더 빠질 수 있는데 알트는 40%는 거의 반토막이잖아요. 반토막까지는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빠져라 더 줍게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결론은 미중 회담은 롱인가요 숏인가요 하시는데 현재로서는 숏이네요. 저도 이제 올해는 그냥 지나간다고 봅니다. 한걸음님도 말씀하셨고, 수진님께서 코인장에서 어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갔던 적이 있던가요? 이러다 갑자기 슝 쏘겠지요. 수진님, 저는 남는 게 시간입니다. 챔 기름이님께서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된다. 남는 게 시간이면서 멘탈이 강해야 됩니다. 멘탈이 아무리 흔들더라도 버텨야 된다. 업터버 깨진 게 무섭네요. 그러니까요, 업터버가 깨지네요. 그죠? 업터버가 이대로면은 이제 하락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이제 내일이니까
내일인데 이제 하루가는 미국 시간으로 봐야 되니까 11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1월 1 일까지 오전 9 시까지 봐야 되니까 하루는 쪼끔 더 남긴 했습니다. 근데 뭐 갑자기 115K 이상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10월 달에 옥토버는 깨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좋은 중고 가전님께서 클리어리티 법안 하원 승인 7월, 상원 11월 승인 예정인데 아무래도 승인 시점과 함께 쭉 치고 올라갈 듯합니다. 라고 하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알트코인 ETF가 어떻게 보면은 상승 그 시기에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그 상승 재료로 굉장히 좋았던 그 재료인데 결국은 까먹었어요. 그죠? 어처구니 없이 자동 승인이 되는 바람에 이 셧다운 기간에 자동 승인이 되는 바람에 까먹었다. 그러니까는 이제 보시면 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장이 상승을 했을 때 우리가 큰 상승의 시기를 봤을 때 2024년 11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그것을 재료로 해가지고 큰 상승이 났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2023년도도 그 12월 달인가? 그때 이제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한 그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때 뭐 가짜 뉴스도 나왔고 또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큰 상승이 나오면서 2024년 3월 달까지 계속 상승을 했었던 그 시기가 있었죠. 그러니까는 어쨌든 중요한 하나의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르는 게 아니고 어떠한 그 호재성 재료를 물고서는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이제 봐야 되는데 솔직히 그래서 저는 그 알트코인 현물 ETF의 그 승인이 하나의 그 대단한 상승 재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봤는데 결국엔 그건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물론 XRP가 안 나왔지만 이제 그냥 그거는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끌다기보다는 XRP만의 그냥 하나의 이제 호재거리로 재료로 봐야 되는 거고 전체적인 장이 상승할 수 있는 그 상승의 재료로 쓰일 수 있는 것은 과연 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클리어리티 법안이 이것도 하나의 그 상승의 재료로 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셧다운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상원 11월 승인이 지금 되려면 셧다운이 이제 슬슬 마무리돼야 되는데 이게 좀 더 밀릴 수 있다. 그래서 뭐 최근 나오는 기사 보니까 뭐 셧다운이 길어지면은 이게 그 데드라인이 뭐 내년 1월인가 2월까지인데 여기를 넘기면 이제 아예 폐기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11월 달은 안 되고 12월 뭐 1월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 맞춰서 이제 상승 재료로 물고 또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 이 클리어리티 법안 한번 이것도 눈여겨 한번 보시죠. JHK님께서 아니신 분들도 많겠지만 다들 당장 필요한 돈으로 투자, 목적 자금, 레버리지를 하니 불안을 하신 듯한데 최대한의 여유 자금으로 하시고 시간을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는 올 거라 봅니다. 본인이 불안하면 조급해지고 결국 패닉셀 하게 되죠. 이게 기한이 있는 돈을 쓰면 안 되고 내가 버틸 수 있는 돈 코인 팔아가지고 이제 생활비 쓰고 해서 다음 달 생활비 때문에 코인 팔아야 된다 이런 게 정말 안타까운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생활비는 생활비 따로 있으면서 그래야지 내가 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스님 사진 소통방에 올렸어요. 요건가 봐요. 지금 삼성증권에 스님 왔다. 진짠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국내 주식 이러고 있다. 아직도 국내는 플러스고 어쨌든 선물시장은 여전히 지금 미선물시장은 마이너스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108K 정도를 보이고 있다. 시진핑 주석과 회담은 놀랍고 훌륭했다. 중요한 사안으로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곧 발표할 예정이다. 뭔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제 중국과의 회의에 점수를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12점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트럼프의 그 딱 그 성격대로 약간 좀 호탕하다고 봐야 되나요? 허세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발언을 했다고 보입니다. 10점 만점에 12점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시장의 반응은 약간 완벽하게 되지가 않은 거구나.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겠죠. 솔직히 코인으로 돈 버는 때는 지나지 않았나 다들 알고 덤벼야 되는데 먹여줄까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코인 대폭 등장은 온다. 보세요 이제. 근데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아닙니다. 올해가 아니라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크다.
한 가지만 보시라고 말씀드린 게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하잖아요. 코인장 안 올까? 옵니다. 온다. 분명히 온다. 특히 알트에 대한 지금 믿음이 완전히 꺼졌잖아요. 그죠? 알트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지금 바닥 날아갔는데, 근데 그럼에도 알트 대불장 그렇다고 해가지고 2021년 최고점을 다 넘는다 막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지금 계속 그 시총 코인 체크했지만 아직도 작년 3월에 고점을 넘지 못했다라는 것을 계속 체크했고, 이제 이 2021년 최고점을 넘어서야지 진짜 되는 건데, 저는 2021년 최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알트들이 상승이 나오는 거겠죠. 메이저 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 그러면서 뭐 21년도에 최고점을 넘어서는 코인들도 있을 거고, 못 넘어서는 것도 당연히 많을 거고. 근데 이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2021년도도 모든 코인 알트가, 그때도 뭐 불장했지만 모든 코인이 그때 이전 사이클의 고점을 넘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도 2021년도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때 이제 알트코인은 더 이상 상승하기 힘들다. 근데 어느 정도 저도 그게 뭐 다 틀렸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알트 불장은 온다. 알트 불장은 온다. 폴라레프님께서 늘 그랬듯이 버블이 올까 시즌 종료일까 대부분 반신반의할 때는 절대 오르지 않고, 모두가 시즌 종료를 외칠 때 갑작스러운 호재와 함께 급작스러운 상승은 왔었다. 그럴 것으로 봅니다. 코인은 돈을 버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주식과 다르게 실생활에 이미 깊숙하게 침투해 있습니다. 과거에 인터넷이 들어온 시기처럼 목적성이 다릅니다. 주식과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이요? 미국이 핵실험을 재개하겠다. 핵실험, 전 세계 무기 실험 속에서 미국의 핵실험이 정당화된다. 핵실험장은 추후 결정될 것이다. 트럼프가 엄청난 핵실험. 정말 전 세계 정세,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정말 이제 글로벌적인 평화의 시대는 저물어 가는구나. 이제 정말 냉전 시대가 다가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겠다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금가격이 다시 오를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일단 한번 또 지켜봅시다. 일단 현재 108.9K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오늘 그 움직임이 어떠한지 좀 지켜보고, 말씀드렸지만 다시 방향을 상방으로 틀지 못하면 하방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 그 발언인데, 그래서 뭐 추천을 전혀 드린 건 아니고, 기회는 물론 메이저도 당연히 있지만 진짜 기회는 저는 알트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트를 좀 눈여겨보고 있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들한테 알트를 추천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알트에 오히려 더 기회가 있다. 그 대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잘 지켜보고 앞으로 흐름이 어떤지 지켜보자. 불안하긴 하지만 결국에 이 상방을 보느냐가 결정을 지을 겁니다. 모든 졸업자는 알트에서 탄생, 모두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는 진짜 돈 크게 버는 사람들은 알트에서 나올 거예요. 알트에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가면은 얼마나 오르겠어요. 그쵸? 예전에 이제 그 비트를 많이 모아가지고 지금 오면은 이분들은 이미 부자가 됐고, 진짜. 그러니까는 하나 말씀드리면, 내가 돈을 크게 벌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돈을 크게 버는 건 없습니다. 하이 리스크를 짊어지고 나의 선택이 맞았을 때, 맞아 떨어졌을 때 그게 큰 부로 오는 거거든요. 선택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리플이 뭐 3,000원 뭐 이렇게 한다 하지만, 지금도 3,000원 됐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야지, 솔직히 400원, 700원 막 이럴 때 누가 리플 뭐 앞으로 1달러 넘을 거냐, 그걸 누가 이렇게 많이 봤었나요? 그죠? 우리 같은 이 리플 홀더들만 좀 이렇게 봤었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았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꼭 리플이 아니라 일단 내가 큰 리스크를 짊어졌을 때 그것도 기회가 있는 거다. 저는 알트 대불장은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코인 대폭등장은 반드시 온다. 근데 그게 내년일 뿐인데, 그걸 생각한다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진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이 코인 사라 저 코인 사라 이제 뭐 그런 게 보다는
그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큰 부를 얻고 싶으면 그만한 베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큰 부를 얻고 나면은 그때는 분산해야죠. 그때도 계속 베팅을 한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안 되고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큰 부를 쌓았으면 그때 이제 분산을 해야죠. 그때는.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집불도 없어. 솔직히 저도 집불도 없었거든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부동산으로 먼저 했지만, 부동산을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금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부동산도 대출받아서 사거든요. 그죠? 대출받아서 사고 현금이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현금이 없는데 코인을, 그 리플을 어떻게 50만 개를 모았고, 또 이제 나머지 그 50만 개는 그 도지가 또 떡상을 해서 그걸로 이제 리플 100만 개를 모았던 건데, 어쨌든 그러면 도지도 있었던 건데 그 돈을 어디서 났을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인이 떡상을 하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아서 투자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미 그때 늦었다. 그때는 떡상하고 나서 한 거는 그때야말로 도박인 거고, 물론 어느 때나 들어가도 도박인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된다. 내가 진짜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앞으로의 그걸 봐야 되고 뷰를 봐야 된다. 내가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된다. 그 확신을 갖고서는 들어가는 겁니다. 과감히 리스크를 짊어지고, 내가 설령 여기서 베팅을 내 선택이 틀려서 이 선택이 실패하더라도 일단 내 삶이, 인생의 이 삶이 망가지면 안 되거든요. 삶이 망가지지 않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퇴로가 되게 중요하다. 설령 내 선택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돌아갈 퇴로가 있는지 그것을 만들어 두고, 그게 있다면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쥐뿔도 없어도 갈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진짜 이게 내가 과감히 이 리스크를 짊어지고 베팅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베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명확하게 내 눈으로 보여야 됩니다.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되고 진짜 상승, 내가 말씀드리는 이 상승이 나올지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면 못하죠. 당연히. 보인다면은 이제 과감히 이제 리스크를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알트코인 말씀드렸는데, 알트코인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다 본인이 봐야 돼요. 본인이. 물론 지금 메이저 들어가도 큰 수익 봅니다. 큰 수익 본다. 본인이 진짜 보여야 돼. 이게 내가 보여야 된다. 내 눈에 보여야 된다. 이 시장이 어떻게 흐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유튜버들 여러 가지 유튜버 듣고 막 하지만, 그냥 이게 단순히 당장 오늘 상승해 하락해 여기에 빠지면 안 되고 큰 그림을 봐야 된다. 큰 그림을 보고 가야 된다. 정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바래왔던 게 이 암호화폐 시대잖아요. 암호화폐 시대.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암호화폐 시대가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그때만 해도 정말 그 앞이 깜깜했었는데 결국에는 암호화폐 시대가 돌아가 됐는데, 근데 지금 가격이 이 모양이다. 근데 이 모양이 이렇게 끝날까? 아니면 더 상승을 할까? 이게 내 눈에 보여야 됩니다. 유튜버들 많이들 보시겠지만 당장에 오늘 왜 상승 안 나오고, 오늘은 왜 떨어지면 그 이유가 뭐고, 상승이 나면 왜 상승을 했고, 여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스스로가 큰 눈을 봐야 되는데 그 눈이 보일 수 있는 그것을 찾아라. 그것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벌 아빠님, 비트만 하시란 말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럼 비트 진짜 중요합니다. 비트. 그러니까 결국에 비트다. 그것도 맞다. 결국에 비트다. 돈 벌면 비트 사세요. 비트만 해도 솔직히 돈 법니다. 앞으로 비트는 더 많이 오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가 파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비트는 설령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냥 갖고 있는 거다. 비트는 그냥 파는 게 아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한 개 모으기도 너무 어려워졌어. 이제 한 개 모으는 것도 이미 지금 뭐 1억 6천 정도 하니까 한 개 모으는 것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비트는 팔지 말고 계속 그냥 모아간다. 최소한 한 개는 만들어라. 하나만 만들어도 2,100만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부자가 2,100만 명보다는 훨씬 많거든요. 그럼 하나만 갖고 있어도 부자 대열에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더 많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트 이제 20만 달러 간다, 아니면 뭐 좀 더 많이 보면 30만 달러 간다 라고 해가지고 그때 맞춰서 팔고 밑에서 죽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상 비트는 20만 달러, 30만 달러를 목표로 보는 코인이 아니다. 더 큰 금액으로 간다. 이제 그게 시간이 걸릴 뿐이죠. 그러니까 비트는 내 포트폴리오에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코인이다 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잘 모르겠다 하면은 Alt 하지 말고 그냥 비트만 해도 됩니다. 비트만 해도 된다. 대신에 이제 비트는 이제 길게 보고 가야죠. 길게 보고. 그러니까 이번에 사이클 고점 온다 하더라도 비트가 여기서 뭐 3배, 4배 그렇게 갈 가능성은 낮고, 하지만 길게 보면은 어느 순간 비트가 엄청 크게 상승하는 그 시기는 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도 막 뭐 미국이 지금 핵실험 한다고 했잖아요. 진짜 비트가 귀해지는 그 시기는 지금 이 세계가 돌아가는 그것만 본다 하더라도 그 시기가 올 겁니다. 그때 이제 진짜 비트의 값어치가, 가치가 상승을 한다. 그때가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는 파는 자산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4848 팔고 밑에서 죽겠다? 절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48 필패, 대관 필승. 큰 그림 보면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